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초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미인이죠. 항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산을 뽑을 정도로 힘이 세고 세상을 덮을 만큼 기세가 대단했던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그런 항우에게도 유일하게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미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은 그 우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미인의 정확한 이름조차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서에는 우시 성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라고만 적혀 있고 사기에는 우라는 이름의 미녀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서 미인이라는 말도 단순히 예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후궁의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 후대에 나온 작품들에서는 우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하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기록은 정말 적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몇 줄이 그녀의 기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기에 따르면 우미인은 항우에게 늘 총애를 받던 미녀였고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항우의 명마 오추마처럼 항우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미인이 어떻게 항우와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우가 명마 오추마를 얻을 때 그 마을에 유지가 자신의 딸인 우미인을 항우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진나라 황실의 후궁이었는데 항우가 데려왔다는 설이죠. 세 번째는 제나라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곳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후 나온 대부분의 창작물들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 즉 오추마를 얻으면서 마을 유지의 딸로 만났다는 설을 많이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미인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특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무시무시한 패왕 항우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여인이었다는 점이죠. 항우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잔혹하고 무자비한 전쟁의 신, 적들을 가차없이 학살하던 냉혹한 장군인데 그런 항우도 우미인 앞에서는 부드러운 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권력자들은 대부분 여러 명의 부인과 첩을 두는 게 당연했지만 항우는 오직 우미인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고 하죠. 이것만 봐도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우의 모습은 그의 라이벌이었던 한고조 유방과는 정말 대조적인데요. 유방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부인 여태우를 가차없이 버리기도 했고 여태우가 항우의 포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있을 때도 유방은 척부인과 신나게 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미인을 지키려고 했고 이런 모습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항우를 비운의 로맨티스트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항우가 한 잔혹한 행위들을 생각하면 이런 평가가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해야 전투에서 말이죠. 초안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기원전 202년 항우는 유방의 한나라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면초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랫소리뿐이었습니다. 이건 한나라 군대가 벌인 심리전이었는데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불러서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작전이었죠. 아무리 용맹한 항우라고 해도 이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병력도 부족하고 양식도 떨어진 상황에서 적인 한나라군에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항우는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군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유명한 해아가를 불렀기 때문이죠.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으나 시운이 불리하니 추조차도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한단 말이오. 우이여 우이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 노래에서 항우의 절망과 우미인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자신의 애마 오추마도 걱정하지만 더 큰 걱정은 바로 우미인이었던 것입니다. 항우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자 우미인도 답가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한나라 군대가 이미 천하를 다 빼앗음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래소리뿐. 대왕의 의로운 기운이 다하셨다면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그런데 이 노래가 정말 우미인이 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한서 같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당나라 때 장수절이 다른 책을 참고해서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미인도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고 항우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날 밤 이후 우미인에 대한 역사 기록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정사에는 포위된 항우가 마지막으로 연연회에서 슬프게 춤추며 노래하자 모두 울었다는 이야기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죠. 그렇다면 우미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세의 소설들, 특히 초안지 같은 작품에서는 우미인이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우가 혼자면 탈출을 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이 짐이 될 것을 염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후대의 창작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북송 이후에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부터이죠.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미화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항우가 우미인과 오추마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전투 중에 사망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미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바로 후세에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더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미인의 무덤에서 개양귀비 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도 개양귀비를 우미인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개양귀비 꽃이 우미인의 한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미인은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도 꼽힙니다. 원래 중국 4대 미녀에는 삼국지에 초선이 들어가 있지만 초선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 우미인을 넣는 경우가 많죠. 비록 역사 기록은 적지만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고 그만큼 후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우미인과 항우의 이야기는 나중에 경극 패왕별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공연되고 있는데요. 패왕별이는 패왕이 미인과 이별한다는 뜻으로 바로 항우와 우미인의 마지막 밤을 다룬 작품이죠. 이 경극은 중국 전통 무용극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소설과 영화도 만들어졌죠. 특히 장국영이 주연한 영화 패왕별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미인의 대부분 행적은 후대의 문학 작품에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항우와 만난 경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모든 것이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비록 역사 기록은 적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항우는 결국 처나를 잃었지만 우미인에 대한 사랑만큼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패왕별이라는 경극으로 수많은 소설과 영화로 그리고 우미인초라는 꽃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